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영국인들의 혹은 미국인들의 이 말 제주, 말의 기교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은 영어의 완곡어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곡어법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말하면은 유포미즘 되는데요. 에둘러 말하다 이게 되는데 이 유포미즘이라는 것은 앞에 EU가 라틴어로서 good, well 이런 뜻이고요. 피미즘이라는 것은 말하다, 스피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다, 부드럽게 말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또 영어에서도 이제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circumlocution 그런 단어가 있게 되는데요. 에둘러 말하다. 근데 이 완곡어법은 이 상당히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 예, 통상 이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랄지 혹은 공격적인 상황, 공격적인 언어, 상대방의 감정을 허탈 수 있는 것, 감정을 뭡니까?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것, 에둘러서 표현해가지고 불쾌한 상황을 번복시키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서문화권, 어느 문화권 할 것 없이 이런 이 유페미즘, 완곡어법, 에둘러 표현하는 것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밤손님, 그러셨습니까? 밤손님, 양상군자, 도둑, thief를 말할 때 도둑보다는 밤손님, 양상군자,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영어에도 굉장히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3,000년 이상의 서양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 문학의 하나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거기서 보면은 이 대서사시인데요. 서사시에서는 영웅들의 싸움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웅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 많은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The fog of death descended on his eyes. 죽음의 안개가 그의 눈에 내려앉았다. 이와 같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음의 안개가 그의 눈에 내려앉았다. 시각적이면서 아주 서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Elf in the Street, 18, 19세기 때 썼던 영국에 쓰는 그 완곡어법이 대표적인 건데요. 거리의 요정들이죠. 무엇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의 요정들, 바로 화류계의 여자들이 거리에서 손님을 찾기 위해서 배회할 때 쓰는데 엘프라는 뜻을 써가지고 서정적인 면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꽃에 물주기, 우리나라에서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경우, 급한 경우 꽃에 물 주자 이런 말 썼습니까? 바로 urinate, 오줌 누는 거 할 때 watering the gardens 혹은 watering the flowers, 꽃에 물 주자 이런 말 하거든요. 이런 것은 동서 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서양에서는 gentleman of the road, 거리의 신사. 그래서 이제 하이웨이맨, 노상 강도를 이같이 gentleman of the road, 노상 강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같이 이제 아주 오랜 서양 문학에서부터 이런 완곡어법이 잘 쓰게 되는데요. 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고대 영문학부터 이제 고대 영어, 고대 영문학부터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보게 되면은 모나세오크, 이 모나세오크인데요. 고대 영어 모나세오크, 8세기 때 약 1200년, 300년 전에 앵글로 섹슨에 썼던 이런 완곡어법입니다. 모나세오크는 month, 세오크, sick 말이죠. 그러니까 달달이 걸리는 병, 뭐겠습니까? 여자들의 그런 그 뭡니까? 달마다 걸리는 병, 여자들의 그 월경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여행하다, 엘로시스, elsewhere, 다른 곳으로 시스, 여행, journey 이 뜻이거든요. 고대 영어 엘로시스, 다른 곳으로 여행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동사가 같은 것 같아요. 이 동양에서도 타계라 해가지고, 그죠? 타계, 다른 곳으로 떠나다, 죽었다 이 말이죠. 이같이 죽음 대신에 다른 곳으로 여행, 타계, 이게 바로 유품이죠. 완곡어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완곡어법 중에서 이 방귀라는 것이 아마 가장 오래된 완곡어법 중에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이 방귀라는 것은요, 고대 영어, 중세 영어 나오고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에 나오게 됩니다. 산스크리트에서 뭡니까? 바팀가나, 윈드고, 바람이 나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000년 전에 그런 산스크리트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이 방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대 영어는 윈드로 됩니다. 윈드. 그 라틴에서는 플라투런스, 플라투스인데요. 이 플라투런스가 바로 blowing, breaking wind, 바람을 가르다 뜻이거든요. 방귀, 바람을 가르다. 고대 영어부터 이 윈드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세 영어는 이게 페르텐 혹은 파르텐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페르텐, 파르튼 돼가지고 나중에 파트가 되게 된 것이죠. 파트. 오늘날 파트가 되는데요. 파트란 말 대신에 그러니까 완곡어법은 방귀된 완곡어법은 breaking wind 혹은 break wind, 공기를 가르다. 이게 바로 방귀에 대한 완곡어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방귀에 대한 완곡어법은 이 파트, 영어의 파트가 되는데 이 파트 대신에 다른 말을 쓰게 되죠. 예를 들면 백파이어, 순풍에 비해서 역풍이 들어오는 거, 이걸 백파이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blow, 뿜어 나오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와 같은 많은 그 방귀에 대한 완곡어법이 많이 나옵니다. 방귀는 냄새나고 분위기가 뭐 어떻게 나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유머러스하게 넘겨버리는 거, 바로 완곡어법이 많이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방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한때 뭡니까? blow, let float. 제가 이제 영어로 옮긴 건데요. 가죽피리를 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가죽피리를 불다. 그게 바로 방귀라는 뜻입니다. 완곡어법인 것이죠. 영어로 옮기게 되면 blow, let float. 가죽피리를 불다. 우리나라 말도 영어로 옮겼을 경우 아주 멋있고 세련된 그런 뭡니까? 이 완곡어법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blow, let float. 아마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영어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ugly, 특히 여인의 모습에 있어서 추하게 생겼다. 상당히 뭐 상대방한테 무례한 태도고 공격적인 태도고 아주 그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추하다, 못생겼다. 그래서 그 직설적인 표현을 피해서 하는 것이 바로 완곡어법인데 바로 ugly 대신에 영국서는 plain, 미국서는 homely 이런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걸 다 평범한, 수수한, 소박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중간에 뭐 그저 그렇다, 뭐 적당히 생겼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영어권에서는 대부분 두 개를 크게 나누게 됩니다. plain, homely 이게 바로 못생겼다의 완곡어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서 이제 잘생겼다, 예쁘다, pretty, 습니까? pretty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는데 사실 이 fair, F-A-I-R,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예쁜, 아름다운, 예쁘다, 아름답다 할 때 pretty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beautiful, 습니까? beautiful 그런 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gorgeous 이런 말이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할 때 멋있다, 우아하다, 고아하다, 그죠? 매혹적이다, 고혹적이다까지 한자에 그러니까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표현이 있게 되는데 영어도 pretty가 있게 되고 fair가 있게 되고 beautiful이 있게 되고 gorgeous 이와 같이 영어에서도 심도 있게 나가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못생긴 사람을 지칭할 때 호박꽃 같다 그런 말 쓰죠. 호박같이 못생겼다. 사실 호박꽃이 이제 뭡니까? 수수하긴 합니다만은 호박꽃이 예쁘지요. 하여간 옛날에 못생긴 사람을 지칭할 때 호박같이 못생겼다 이런 말 썼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펌프킨 페이스가 되겠는데 이 펌프킨 페이스라는 것은 뭡니까? 못생긴 것이 아니고 문자로 보니까 할로윈 데이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박으로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페이스 같다 그렇게 쓰게 되니까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시사용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완곡어법으로. fired, dismissed,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dismissed, fired 이런 말 쓰게 되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애들러스 한 표현이 시사용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redundant입니다. redundant, 과잉의 여분에 남아 도는 것.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이 fired, dismissed, 해고되었다의 완곡어법이 된 겁니다. 여분에 해고된 과잉. 영어에서는 he was made redundant 이렇게 하죠. he was made redundant.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영국 사람들이 유머러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해고돼 가지고 실직이 되거든요. 실직이 되면 나라에서 영국에서 실직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 I was employed by the government.
난 정부에 고용되었다. 이런 말 쓰게 됩니다. employed. 바로 이 펜션, 네, 그죠? 실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I was employed by the government 이런 말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해고되었다의 또 다른 완고어법으로서 taking an early retirement, 조기 퇴직했다 이런 말 쓰게 되는데 이 조기 퇴직했단 말이 문자 그대로 조기 퇴직한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서 완고어법으로서 말할 때 일찍 퇴직했다. 그래서 바로 got fired, 해고되었다 그 뜻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이제 문장으로서 유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How old are you? 몇 살 먹었냐? 했을 경우 이제 그 재미있는 답변 있지 않습니까? As old as my tongue and a little older than my teeth.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나의 혀하고는 나이가 같고 나의 치아보다는 약간 더 먹었다. 그렇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혀는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혀하고는 tongue하고는 나이가 같고 그 다음에 teeth, 치아보다는 치아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치아보다는 더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완고어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그 인국 대학교에서 학생이 회장 선거가 나오게 되는데 신상명세 나이 있게 되는데 거기다가 나이를 쓰라니까 old enough to know better. 더 좋은 것을 알 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상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완고어법이죠. 예. 근데 때로는 이런 완고어법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His elevator does not reach the top floor. 그의 엘리베이터가 톱 플로어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his elevator, 그의 지적 능력이 최고도까지 오르지 못했다. 네. 이것은 바로 not smart, 영리하지 못하다. 이럴 때 쓸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이 있게 되는데요. 거짓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거짓말, 너무 노골적인데요. 이것을 완고어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게 됩니다만은 economical with the truth. 이 경제적이다, 전략적이다. 진실과 전략적이다. 진실, 전략적. 진실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라이의 하나의 뭡니까? 완고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speak with the forked tongue. 갈라진 혀로 말한다. 이것이죠. 갈라진 혀로 말한다. 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쪽 말과 이쪽 말. 진위가 다르게 되는 거. 이런 경우 이제 완고어법이 되는데요. 이러한 완고어법들은 사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영국과 미국, 호주, 혹은 그러니까 세대 간에 따라서 이 완고어법의 차이가 틀리고 쓰임새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고어법이 공통적으로 이게 쓰인다 하는 것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시대별로 상황에 따라서 계층 간의 문화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사인을 공부한다거나 유형과 대화할 때 이러한 완고어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유머 현장에, 유머 현장에서는 이 완고어법이 하나의 중요한 뭡니까? 이 다이얼로그의 소스가 돼가지고 분위기를 굉장히 누그러뜨리고 하는 좋은 뭔가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할 때 이런 완고어법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또한 정해진 완고어법 외에도 이런 완고어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하게 됐을 경우 외국인들과 대화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엉덩이도 사실 이제 완고어법만 있게 되는데요. 이 엉덩이는 고대 영어에 의하게 하면 buttock, old English인데요. 1200년 전에 고대 앵글로 색슨인들은 이 부툭이었습니다. 부툭인데 이제 완고어법을 쓰면 bottom이라 할지 behind, bottom, 그다음에 behind. 그래서 이제 bottom인데 BTM으로 약자를 쓰게 되죠. 이런 약자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Oh my God 할 때 oh my God. 신령한 창조주 하나님을 입에다 God를 입에 올리는 것은 좀 awkward하다. 상황에 맞지 않다 해서 약자로 OMG, 완고어법 약자를 써버린 것이죠. 이런 그 약자식의 완고어법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요. 예를 들면 body odor, 몸에서 나는 이상한 안내라 할지 이상한 냄새 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BO라 하죠. BO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이 냄새에 있어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깨끗합니다. 몸에서 냄새 별로 안 나요. 이 서양 사람들은 뭐 치질할지 이런 걸 음식상 해가지고 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동양 사람에 비해서 많이 나게 되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의 경우는 몸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음식에서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독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마늘 냄새가 우리끼리는 서로 뭡니까? 자주 먹고 하게 되다 보니까 별로 크게 이게 분위기를 어떻게 봅니까? 이상하게 한다거나 혹은 뭡니까? 그 독한 냄새를 못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서양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챕니다. 특히 회의 주전으로 나가가지고 아침에 미역국, 가을릭이 들어있는 미역국을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탔을 경우, 엘리베이터 내에서 숨을 들였을 경우 서양 사람들은 금방 그 냄새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제 약자식으로의 완곡어법이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 완곡어법은 핸디캡, 장애인을 말할 때도 differently abled, 다른 쪽으로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differently abled, 다른 쪽으로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테러리스트하고 이제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설적인 표현이 되겠죠. 이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를 완곡법은 바로 프리덤 파이터죠. 프리덤 파이터 되죠. 어느 쪽에서는 테러리스트인데 어느 쪽에서는 프리덤 파이터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독립투사들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프리덤 파이터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 측에서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테러리스트를 이 프리덤 파이터라는 것이 완곡어법이 되는 것이고요. 감옥 같은 경우 프리즌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즌인데 하우스 오브 코렉션 이렇게 하죠. 교화소, 교정하다, 교화하는 집. 이것은 우리하고 좀 같은 그런 완곡어법이 되겠죠. 근데 제수들이 이제 이 감옥의 프리즈너들, 이 제수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 거아니요? He's enjoying Her Majesty's hospitality 말씀입니다. 제수들이 그러니까 Her Majesty라는 것은 여왕을 말하는 것이죠. Her Majesty, Her Majesty, 여왕의 그러니까 hospitality, 친절함을 즐기고 있다. 여왕의 베푸는 호의를 즐기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 바로 제수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완곡어법이죠. 또 하나 뭡니까? Employed by Her Majesty's government, 여왕의 정부에 고용되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서양에서는 이 감옥이 상당히 뭐 호텔, 뭐 투스타 정도, 투쓰리스타 정도 호텔 수준에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호텔로 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표현을 보면은 일맥상통한 면을 알 수 있게 되죠. 하고 뭡니까? 제수들 가지고 guests of Her Majesty, 그러니까 여왕의 손님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이 제수, 감옥을 둘러싼 완곡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버터에 가가지고요, 이 버턱이 이제 BTM을 하게 된다는데, 사실 고대 영어는 버턱입니다. 버턱인데, 이 엉덩이의 원래 고대 영어 뜻은 이 위치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 거 아니요? round slope, 둥그런 경사가 진 거, 둥그렇게 경사가 진 거, 원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아니고 모양, 상태를 말한 것인데, 오늘날의 버턱, 엉덩이라는 것은 뭡니까? 버텀, 아랫부분, 위치의 뜻이 강하게 되어버렸죠. 시대가 그렇게 되면서요. 그래서 뭡니까? after part, 혹은 latter part, 뒤에 있는 부분, 혹은 rear end, R-E-A-R, rear입니다. 뒤에 있는 끝, 뒷부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back passage, 뒤통로, 이런 뜻이 바로 다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버턱 대신에 이 같은 완곡어법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요,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완곡어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변하다를 흔히 볼일보다, 그죠? 배변하다 하면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우리 이미지 속에서, 상상 속에서 냄새와 그런 그런 형상이 떠오르게 되는데, 볼일 봤다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곡어법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완곡어법을 뭐 동수를 좀 보면서 이 완곡어법의 최고의 멋있는 표현은 바로
우리 한국에 있는 해우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우소. 이 해우소가 이제 절에 있는 그 화장실 해우소라고 하게 되는데요. 서양에도 화장실에 가는 완고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이제 한 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서양에도 뭡니까? 스몰리스트 룸, 조그만 방, 그 다음에 컴포트 룸, 뭐 이런 말 쓰게 되거든요. 예, 안락한 방.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때로 보니까 나홀로 다방 그런 말 썼거든요. 나홀로 다방. 이게 바로 이제 화장실의 완고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해우소는 뭡니까? 근심을 푸는 장소. 근심을 푸는 장소가 바로 해우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기게 되면 a place to relieve one's anxiety. 이렇게 되죠. 누구의 고민, 걱정을 풀어버리는 장소. A place to relieve one's anxiety. 어떤 걱정, 근심을 보내버리는 곳, 근심을 푸는 장소, 이런 뜻이 바로 해우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심을 푸는 장소인데 사실 화장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무슨 볼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변이나 소변, 큰 것, 작은 것을 밑으로 보내는 그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근심을 풀어버린다, 앵자이어티랄지 어떤 고민거리랄지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해소시켜버린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해우소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형이하학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념으로까지 높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 물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대변을 보는 것은 바로 형이하학적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간들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래에서 그러니까 대변을 보지만은 머릿속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것들, 잡을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은 그날의 계획이랄지 사랑에 대한 고민이랄지 생에 대한 고민이랄지 많은 아이디얼리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형이상학적인 이 대변을 보는 곳인데 화장실에서 고차원적인 뭡니까? 어떤 그 생에 대한 비밀이랄지 생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에 계신 스님들의 수양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하학적인 상황을 형이상학적인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해우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이 완고어법이 영어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우소를, 우리나라의 해우소를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의미가 깊은 그러한 완고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고어법을 전반적으로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고어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완고어법이 바로 이 화장실입니다. 토일렛, 워터 클로셋. 화장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변, 소변을 어떻게 완고어법을 쓰는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한 완고어법은 동설망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완고어법을 보면서 표현의 의미를 보면서 시대별 상황을 보면서 동서양 사람들의 의식의 구조를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고어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장실, 대변, 그리고 죽음에 관한 완고어법을 보게 되는데요. 이 펀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펀이라는 것은 뭡니까? 호모폰,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틀리는 거. 이것이 이제 펀이었는데요. 이스트 코스트, 영국의 관광청에서 이제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인데요. 광고. 이스트 코스트, 리스트 코스트. 이스트라는 것은 동쪽 해안. 동쪽 해안. 코스트는 해안이죠. 동쪽 해안, 리스트 코스트. 가장 적은 그거죠. 가장 적은 코스트, 경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관광청에서 영국의 동쪽 해안이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이 투어리스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광고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스트 코스트, 동쪽 해안,
그쪽에 가면은 least 가장 적은 경비 코스트로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근데 발음이 east, least L 뼈만 같죠. cost 비슷하죠. 그래서 펀을 두 번 써가지고 네 번 쓴 것이죠. 써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영국인들, 미국인들은 이 어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재치, 기지,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